안녕하세요, 꽃대감TV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만의 특산품 야생화이면서 우리의 정서와 아주 많이 친숙한 꽃 모양이 흡사 청사초롱 모양을 닮아 청사초롱이라 불리어지기도 하며 화려하진 않지만 야생화로 자생하는 꽃으로 시골 마을 뒷동산에 많이 피어있던 초롱꽃에 대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초롱꽃은 열애살이 식물 야생화이면서 관상용으로 산나물로 약초로 두루 이용되며 자주 볼 수 있는 친숙한 꽃입니다. 초롱꽃은 산에 자생하는 야생화로서 양지 혹은 방그늘의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잘 자란답니다. 초롱꽃의 종류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초롱꽃, 섬초롱꽃 등 총 7종이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섬초롱꽃으로 성인봉과 금산이라는 새로운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약 300여 종 이상이 자생함으로써 초롱꽃으로 부르는 꽃이 다양하고 종류도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흰 초롱꽃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꽃으로 모양 자체가 신기하고 오묘하게 생긴 꽃입니다. 흰 초롱꽃은 초롱꽃의 기본종으로서 한국의 설악산 옥녀폭포 근처에 많이 수집하며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 식물입니다. 꽃은 5월에서 9월 사이에 피며 흰색이고 밑을 향해 달립니다. 금강초롱과 같이 더불어 생육 환경이 비슷해 함께 잘 자랍니다. 섬초롱꽃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울릉도가 원산지이며 흰색 바탕에 짙은 반점이 있는 것을 흰섬초롱꽃, 꽃이 짙은 자줏빛인 것을 자주섬초롱꽃이라고 합니다. 울릉도 바닷가 해안지대에 서식하며 측박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특별히 토양을 가리지 않지만 양지 바른 곳, 방그늘이 지고 서늘한 물빠짐이 좋은 곳, 양토나 사양토에서 잘 자랍니다. 울릉도에서는 풍령초 또는 모씨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금강초롱꽃 역시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입니다. 특히 금강초롱은 우리나라 특산식물이기도 하지만 보호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초롱꽃은 신비스럽고 예쁜 꽃의 자태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는 꽃입니다. 예쁘고 신비스럽게 생긴 초롱꽃의 꽃말은 충실, 정의, 승실, 은혜, 감사 등 아주 많습니다. 아마 꽃의 종류에 따라 꽃말이 다를 정도로 다양한 꽃말이 붙여져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롱꽃에 얽힌 슬픈 전설도 있습니다. 신들이 거처하는 곳에 황금사과가 열리는 가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원에는 한 예쁜 소녀가 가수원 종지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지기 소녀가 지키던 가수원의 사과는 신들만이 먹게 되어 있는 아주 귀한 과일이었는데 이 사과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쁜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가수원에 숨어들어 사과를 훔쳐가려고 종지기 소녀가 잠든 틈에 사과나무 가수원에 침입하였고 종지기 소녀는 이를 알아차리고 종을 치다가 종각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종지기 소녀가 죽은 자리에 종처럼 생긴 꽃이 피어났는데 사람들이 종지기가 꽃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며 종처럼 생긴 이 꽃을 초롱꽃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꽃말과 관련한 전설도
있습니다. 옛날 금강산 깊은 산골에 부모 없이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누나가 병에 걸리자 동생은 약초를 찾아 산을 떠납니다.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동생을 기다리던 누나는 촛불을 들고 길을 나섰다가 산중턱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약을 구해 돌아오던 동생은 숨을 거둔 누나를 발견하는 하였는데 죽은 누나 옆에는 초롱불을 닮은 한 송이 꽃이 피어 있었다는 슬픈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동생이 누나를 위해서는 성실한 마음과 동생의 마음에 감사하는 누나의 마음이 꽃말에 담긴 듯 느껴집니다. 초롱이란 촛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겉에 천 같은 것을 씌운 것으로 주로 촛불을 켜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이 꽃이 밤에 불을 밝히는 초롱을 닮았다 하여 초롱꽃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한 꽃 모양이 옛날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없을 때 밤길을 갈 때 마당새가 길을 밝혀주는 등불, 즉 초롱불과 닮았다고 해서 청사초롱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초롱꽃의 개화 시기가 5월에서 9월 사이이며 야생화입니다만 가정집 정원이나 하단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화단이 어느 정도 관리되기 때문에 흙이 부드럽고 양분도 많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화분에 키우고자 할 때 특히 햇볕 부족으로 지나치게 웃자라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화용의 경우도 노지에서 키우다가 꽃대가 나오기 시작하면 실내로 들여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방 그늘에서 잘 자라고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이고 온도만 잘 맞으면 연중 꽃을 볼 수 있어 관상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나라의 야생화 초롱꽃입니다. 초롱꽃의 열매는 삭과라서 씨앗을 받아 바로 파종하면 되는데 씨앗이 아주 작은 것이 매우 많이 들어있어서 씨앗으로 번식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번식 방법으로는 가을 또는 봄에 새순이 어릴 때 포기 나누기로 번식해도 됩니다. 대개 일반 가정에서는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 발화한 것이나 포기 나누기만 해도 충분히 필요한 꽃을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씨앗을 채종해서 번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롱꽃은 야생화로서는 관상용으로, 산나물로서 식용으로, 유효한 약성을 지닌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식용으로는 상추가 나기 전에 봄에 돋아나는 연한 섬초롱 잎으로 쌈을 싸먹기도 하고, 잎을 나물로 이용할 때는 데쳐서 사용하거나 묵나물로 무쳐 먹는데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과 풋풋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기관지염과 천식의 효능을 보고자 섬초롱 뿌리 3, 흑설탕 1의 비율로 하여 섬초롱 술을 담궈 마셨다고 합니다. 섬초롱꽃은 한방에서 자반 풍령초로 불려지며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쓰며 폐장경에 유용한 약재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산모의 전기를 도와 빨리 분만시키는 효능도 있고 청열, 해독, 지통의 효능이 있으며 인후염과 두통의 치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말린 초롱꽃 5 내지 19g을 물 1리터 넣고 물이 반으로 줄도록 달여 1일 2 내지 3회 복용한다고 합니다. 뿌리는 진해, 그담제, 해독제로 효능이 있어 한방의 약용으로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특히 종기, 벌레 물린 데나 뱀에 물린 데 해독작용의 효능이 있고 기침, 기관지염, 인후염, 폐결핵에도 효능이 있다하며 약물 중독의 경우에도 치료약으로 쓰이는 등, 그러니까 섬초롱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아주 고마운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초록 모양으로 생겨서 신비스럽고 예쁜 꽃으로만 생각했던 초롱꽃, 알고 보니 식용으로 또한 폭넓게 쓰이는 유용한 약재로도 쓰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는 초롱꽃이라는데 놀랐습니다. 순수 한국산 야생화이며 특산종인 초롱꽃에 대하여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꽃다감TV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꽃다감TV를 시청하시면서 구독 중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중 알림 설정을 해 두시고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